오늘은 그 한국 고대 예술의 분야를 그 기원과 그 원형지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차례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고대 예술이라고 하면은 그 원시 종합 예술, 다시 말해서 무용, 음악, 미술, 문학, 뭐 기타 이러한 그 고대의 각 장르로 분화되기 이전에 그 원시 종합 예술의 원형질들이 무엇이었느냐, 또 그 기원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 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춤이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이 춤을 보시면은 이건 지금 작년에 작고한 서울대 이해주 교수의 그 승무라는 춤이에요. 그 이해주 교수가 이제 승무춤의 전통 보유자이기도 하고 한데, 이한열 학생이 저 연세대에서 죽어서 노제를 지낼 때 그 노제에서 이 춤을 춰서 유명하기도 하죠. 그 당시 이제 운동권의 교수였죠. 그러다가는 이제 뭐 그 운동권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자기 이제 본분을 지켰는 분인데, 이 승무를 보면은 이 소매를 길게 해서, 소매를 길게 하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소매 숫자. 이 소매를 길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전통 무용에서 이러한 원형이 무엇이었느냐, 왜 소매를 저렇게 길게 해서 너울너울 추느냐, 또 이 꽃갈은 왜 쓰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를 저는 제대로 못 봤고, 이해주 교수가 생존 시에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물어봤지만 사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론을 이해주 교수에게 주면서 요걸 더 개발해서, 이해주 교수 당신이 이 전통춤에 대해서 이 전공자이자 보유자이니까, 승무 보유자니까 말해야 권위가 서고 그 이론이 곧 정론화된다 그러면서 주었는데, 한다고 하더니 곧 안 하고 그만 자꾸 하고 말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이 사진도 이해주 교수가 내한테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내 책에도 이해주 교수의 무용 이론을 이 무용 파트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 지금 소개하기는 좀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이 소매를 길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솔개의 날개를 상징하는 거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주 교수도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지 않는 것 보니까 그 당시 뭐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꽃갈, 꽃갈을 제가 변이라고 했잖아요. 꽃갈을 변이라고 했다. 그래서 금관, 내관도 그 안이 변관이다, 이런 말을 금관 설명할 때 했거든요. 이 꽃갈은 뭘 상징했느냐, 이걸 지금까지 누구도 이 꽃갈은 무엇을 상징했으며 어떤 도상을 나타내고자 했다 하는 설명을 한 곳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책을 내면서 이 모습은 솔개의 정면 모습이다, 정면 도상을 나타낸 것이다. 꽃갈을 변이라고 하는데, 이 변이라는 것이 우두머리, 수리, 매, 솔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변이라는 것이 꽃갈이므로 이것이 변관이자 솔개의 또는 매의 정면에서 본 도안이다, 이런 얘기로서 이 춤 자체는
솔개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추는 거대한 그 춤, 천공에서 유유히 추는 그 춤, 그 솔개의 날개 벌림이 신라 조익형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 솔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강의에서 쭉 했더니 댓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왜 그게 까마귀인데 솔개라고 하느냐 하면서 저보고 뭘 모르고 한다는 둥, 뭐 역사를 왜곡한다는 둥 온갖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제가 그 말을 도로 대받아 해주고 싶어요. 뭐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알고. 무슨 까마귀가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가 되며 정체성의 신조가 되겠어요. 까마귀 날개가 조익형 날개에 해당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자꾸 하고 앉았어요. 이게 까마귀 날개입니까? 이 거대한 길이가? 솔개나 매는 우리 민족의 정신하고 결부되는 신조입니다. 까마귀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댓글에 보니까 까마귀가 머리가 좋은 새라고. 그거는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까마귀가 다른 새보다도 좀 영리하죠. 그 까마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하면은 까마귀가 도구를 이용하는 정도까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멍에 어떤 곤충을 꺼내 먹을 때 작은 지푸라기와 같은 걸 이용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고기에 매달려서 올라오는 개미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 이 수준도 까마귀의 그 IQ가 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이제 효도를 나타내는 반포조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고 한데, 그래도 까마귀는 우리 민족이 그 길조로 보지 않고 흉조로 봐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 그러고 불길한 그러한 징조로 여기잖아요. 그 삼조고도 한나라 때 무덤 벽화에부터 삼조고가 나옵니다. 그 이전에, 한 이전에 전국시대나 또는 전국시대 위에 주나라나 은나라 때는 청동기에 보면 그 청동기 새 조형물들이 전부 다 솔개 또는 매예요. 솔개나 매가 새의 우두머리니까 그게 신조, 양조, 태양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준조, 아주 사나운 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조, 검은 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조라고 하는 것을 한나라 때 왕충이 오로, 까마귀 오로 표기하는 바람에 그게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삼조고. 거듭 말하지만 삼조고의 그것은 청동기 기물, 새 기물에 보면은 두 다리만으로 하기에는 불안정하니까 꽁무니 쪽에 보조 다리를 하나 더 댑니다. 그 삼족이 신화적 처리를 거쳐서 한대의 벽화로 나타날 때는 다리가 3개인 것으로 표상되고, 또 매도 또는 솔개도 까마귀 삼족 오로 부리가 똑바른 그러한 것으로 표상돼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왜 자꾸 삼조고를 가정합니까? 제발 그 삼조고가 고구려 문화의 정체성 또는 우리 고대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도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되는지. 고구려도 오직 그 벽화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삼조고의 도상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신라에 삼조고가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 우리 문화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짚어보는 얘기는 알고 있는 선입관념을 버리고 일단 해석을 새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입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들은 그 선입관념이 뇌리에 딱 박히면은 그거 빼내고 다른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문화에 대한 빛살 무늬를 시옷 빛이 아니고 햇빛의 빛이라는 치읓 빛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자는 이야기도 그 빛살 무늬가 우리 고대 문화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 환한 밝음의 이야기라는 그 원형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걸 전부 다 시옷 빛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모형의 원리가 뭐냐 할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 빛이다라고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 문화의 원형, 모형의 원리는 태양의 밝은 빛을 나타내는 빛살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미학의 원류가 밝음의 미학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보세요. 대번에 우리 문화의 모형의 원리가 쫙 전개되는 이러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삼족이라고 하는 그 편견, 선입관념을 빼버려요. 솔개, 매, 그걸 정면에서 도하는 곡갈, 변, 그걸 좀 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춤이란 단어의 형태 분석을 보면 추다라는 말이 있죠. 추다라는 말이 있고 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개를 치다 그러죠. 이 치다가 추다로 되고 한다고 봤을 때 치다의 치나 추다의 추가 어근인데 여기에 미음 명사형 어미를 보태서 어근 추 플러스 명사형 어미 미음해서 춤이 된다. 이렇게 그 단어의 생성은 이렇게 봅니다. 이희성 선생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에는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서 팔다리를 이리저리 놀리고 전신을 우쭐거리면서 율동적으로 뛰노는 동작을 춤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이해 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원형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용어에 대한 현재 기존 사전 해석부터 딱 제시하면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춤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화원형을 연구할 때는 사징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징이 뭐냐? 첫째, 문징, 문헌에 있는 자료. 이 사전에 있는 이런 것도 문징에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징, 유물에 대한 고증. 그 다음에 일사자 사징. 문징과 물징은 없지만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었던 일. 그 다음에 언징. 언징이라는 것은 언어 자료. 그걸 구징이라고 돼. 이 언어는 입에서 나오니까 이러한 사징에 의해서 본다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 가능하면은 이 사정에 의해서 그 원형을 고정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 춤이라고 하는 춤을 갖다가 한자로는 무라고 하거든요. 무, 춤출 무자. 이 춤출 무자의 한자 말의 변천을 보았을 때 갑골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다 좀 더 따로 분리해서 제시한 게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갑골문 다음에는 금문이라고 있거든요. 금문. 이 문자학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또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금문이라는 것은 청동기에 새긴 문자를 말해요. 갑골 다음에 청동기에 새긴, 청동기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에 새긴 문자다 해서 금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금문 때만 해도 문자의 변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문자 한 글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문자를 다르게 썼던 것을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을 떡 하고 나서 이사라고 하는 정성을 시켜가지고 문자를 통일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자를 통일해야 뭐 공문서 하나라도 쫙 보내면 쫙 통일이 되고 역사를 기록해도 되기 때문에 문자를 통일합니다. 그 진시황이 한 업적 중에 중요한 게 그 문자 통일, 두 번째가 도량형 통일, 세금이나 뭐 이런 걸 거두기 위해서 그 되나 말, 곡식을 재는 그 도량형들을 통일하거든요. 그래야 똑같이 거둘 수가 있고 균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한 업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자를 통일했는데 그 통일 문자가 뭐냐 하면은 전서인데 진시황 이전에 이 금문도 전서인데 이러한 금문의 전서를 큰 대자 대전이라 그러고 진시황이 통일한 이 전서는 작을 소자해서 소전이라 그럽니다. 진시황 통일 이전의 전서는 대전. 대전에는 이 금문과 갑골문 이런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진시황이 통일한 전서는 소전, 이렇게 문자 글자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골문에서 이 글자를 보면 요게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발을 딱 어깨 넓이를 벌리고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양쪽 팔에 무슨 그 수술 같은 거, 주렁주렁 그 거느린 수술 같은 거, 그걸 들고 쳐야 춤이 좀 춤답게 보이고 날개를 펄럭이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운동회 때 같을 때 보면 그냥 맨손으로 추기보다도 이렇게 색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가위로 썬 걸 손에 끼워가지고 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그런 것입니다. 그 뒤에 와서 금문에 와서 요 부분이 붙었죠. 이 부분이 붙은 이것은 뭐냐? 요것은 발가락을 나타냈어요. 발가락. 요건 전체를 말하면 발가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발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거는 왼발, 이거는 오른발. 그래서 요 부분은 무자 요 아랫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붓으로 말할 때는 어그러질 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발이 어긋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나아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두 발이 좌우족이 어긋나면서 이렇게 때문에 어긋날 천입니다. 요 두 발이 스텝을 밟으면서 춘다 하는 이런 개념을 여기다 붙인 것이 오늘날 춤출 무자가 된 거예요. 중국 고대 자형을 연구하는 것도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옛날에는 뭐라고 했느냐, 수무족도라. 손은 춤추고 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너풀 춤추고, 족도라, 발불 도자입니다. 발불도. 발은 스텝을 밟는다. 도라는 것은 스텝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춤을 말할 때 춤과 노래는 항상 붙어 다녀요.
가무라 그래서 가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무는 왜 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 활동이다 이겁니다. 생명 활동. 요 뒤에 좀 더 재미있는 도상이 나오는데, 일단 춤과 음악은 인간의 생명 활동이다 하는 것을 입력해 두시고요. 그래서 춤이나 음악은 인류 역사에서 신화의 발생과 더불어서 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 시대에 제사 지내는 제2에서부터 이런 건 춤과 음악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춤과 노래는 원시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다시 이것은 말해서 삶과 신에 대한 찬미, 거기에서 춤은 발생됩니다. 또 하늘에 우러러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에서 그 형식이 점점 발전되어서 의례적 성격으로 발전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춤을 갖다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한 말이 있어요. 춤은 영혼의 감추어진 언어다. 아주 시적 표현입니다. 춤은 영혼의 감추어진 언어이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닉된 신화를 몸의 언어로, 그 신화를 몸의 언어로 풀어내는 신의 모자이크가 춤이다. 아주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인용은 했는데 어디서 제가 보고서 이거 참 멋진 춤을 설명한 글이다 해서 내가 메모는 했는데 그 메모에 출처를 안 적어놔서 이 멋진 문장의 출처를 저도 현재까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책에도 그 출전미상이라고, 출전미상의 메모라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춤을 보면요, 운남성 광서지구에 좌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암벽에 한 200m 되는 암벽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무도문이 붉은 주사로 거대하게, 이게 저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